4학년 1학기 과학 4단원 물체의 무게 76쪽입니다.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수박을 손으로 들어보고 가장 무거운 수박을 고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수박을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놓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준비물이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될 것 같아요. 무게 단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게를 한번 손으로 먼저 재어보는 활동을 할 텐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네,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 정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모든 구성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물체를 이제 한 가지씩 준비해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각자 바구니에 넣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물체를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와 모든 구성원, 다른 친구들이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를 비교해 보고요. 무거운 순서가 같지 않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나열한 것과 여러분이 나열한 것들의 다른 점 이런 것들 생각해 봐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물체의 무게를 들 때 그냥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약간 손 위에 올려놓고 살짝 손을 위로 들어준다면 비슷한 물체의 무게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올려만 놓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손을 위로 올려주면서 물체의 무게를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선생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책입니다. 스프링노트 공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우개, 그리고 가위, 연필, 그리고 TV 리모컨입니다. 자, 요 5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해 볼 건데 지금 따로 저울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의 두 손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들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무게를 잴 수가 없으니까. 자, 무거운 거는 이쪽에 놓고 가벼운 건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순서가 섞여 있지만 무게를 재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가볍게 가벼운 쪽, 무거운 쪽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건을 들어볼 텐데요. 자, 물건의 무게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사실 무게를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무게를 느껴보면은 어떤 게 무거운지 어떤 게 가벼운지가 조금 더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공책과 지우개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보면은 네, 볼게요. 네, 재봤을 때 공책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럼 공책을 여기다 놓고 지우개를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책과 가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공책과 가위를 비교했을 때는 네, 역시 공책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쵸? 그 다음 공책과 연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네, 이것도 역시 공책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럼 일로 갈게요. 자, 그럼 공책과 TV 리모컨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공책과 TV 리모컨을 비교해 보면 네, 이건 TV 리모컨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TV 리모컨 여기 놓고 공책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TV 리모컨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이 공책인 건 알겠는데 이 셋은 아직 순서를 안 정했잖아요. 그럼 이 셋도 한번 순서를 정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우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개랑 연필을 비교해 볼게요. 지우개랑 연필을 비교해 보면요.
아, 둘이 좀 비슷한데. 네, 비슷해서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더 무거운지. 선생님은 네, 지우개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리고요. 지우개랑 연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요것도 지우개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공책이랑 지우개는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공책이 더 무거운 걸로 나왔죠? 그래서 두면 되고요. 이제 남은 것. 요 친구 둘은 어떤 게 더 무거울지 가벼울지 모르니까 요 두 친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를 해보면은 네, 가위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정말 그 무게 비교를 통해서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 실험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확실하게 이렇게 연필과 리모컨처럼 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리모컨이 확실하게 무겁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정말 아까 선생님 이거 지우개랑 가위 되게 오래 비교했잖아요. 그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끼기에 지우개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실제로 무게를 재어봤을 땐 가위가 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이 만약에 선생님 혼자 했지만 다른 여러 친구들이 무게를 재봐도 얘네들은 순서가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 선생님은 정말 저울이 필요하구나,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마무리하고요. 본문으로 교과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실험 여기. 네, 이렇게 같이 실험해 보았는데요. 자, 교과서 본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물체를 들어보면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무게가 정말 달라요. 확실하게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걸 들면 어떤 게 무겁고 가벼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슷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물개를 재어본다면 손으로 그러면 아마 친구들마다 결과가 또 다를 거예요.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은 상품의 무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도 하고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나 유도 등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서 체급을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울을 사용해 무게를 측정해 하는 예가 될 수 있겠죠. 물체의 무게를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들이 많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00원어치를 파는데 어떤 사람은 한 주먹이고 어떤 사람은 한 바구니고 이러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같은 상품이라도 품질이나 맛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자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밀가루를 100g 넣어야 되는데 한 주먹 넣고 어떤 사람은 100g 넣어야 되는데 2주먹 넣고 이러면은 똑같은 과자인데도 맛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먹는 어떤 과자는 서울에서 과자를 사 먹든 다른 지역에서 과자를 사 먹든 과자의 맛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 태권도나 유도 등의 경기를 하게 되면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몸무게가 엄청 무거운 사람과 몸무게가 엄청 가벼운 사람 둘이서 대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무거운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부피가 큰 물체일수록 더 무겁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크기가 크면 무조건 무거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게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 한 덩이랑 쇠구슬 조그만한 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크기는 빵이 훨씬 크지만 그걸 이루고 있는 물질이 빵은 밀가루랑 이런 것들이고 쇠구슬은 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쇠구슬이 더 작지만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봤을 때 제가 더 크니까 제가 더 무겁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관찰 3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실험 관찰 38쪽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 정하기인데요. 자, 무거운 순서대로 물체의 이름을 써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4칸인데 선생님은 5개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늘려서 5개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들어본 가장 무거운 것 중에 물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TV 리모컨이었죠. 리모컨. 그 다음이 공책, 그 다음이 지우개, 그 다음이 가위. 사실 이 2개는 정말 비슷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나요? 네, 그렇죠. 연필이었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무거운 순서대로 쓰면 아까랑 똑같네요. TV, 리모컨, 그리고 공책,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여기 없으니까 여기다 하나 해서 가위,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 연필이었죠. 네, 얘가 4번째로 무거운 게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내가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와 모든 구성원이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가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무거운 순서가 모든 구성원과 같지 않다면 그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랑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으니까, 자, 여러분도 지금 아마 비슷한 물체 2개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슷해서 뭐가 무거운지 느낌이 잘 안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물체 2개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다 이걸 들어봤다고 했을 때 10명이 이걸 들어봤다고 했을 때 10명 다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같지 않다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실제로도 같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 전에 이 실험을 이제 4학년 친구들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두 물체를 가지고 했을 때는 같지 않다고 하고, 선생님이 일부러 똑같은 무게를 가진 물체 2개를 줘서 비교해 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때도 친구들이 똑같다라고 안 하고 어떤 게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 손이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 까닭은 뭘까요? 그쵸,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 네,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스마트 기기를 꺼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줄게요.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예 한번 쳐볼게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저울로 이제 물체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식백과를 보도록 할게요. 지식백과를 보니까 이제 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예를 보니까 뭐 식빵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가 되겠네요. 네, 같이 써볼게요. 정해진, 여기 있죠?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 때, 그쵸? 써주세요. 이런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건 순서 정하기니까 보자, 또 뭐가 있을까?
네, 이런 데는 없고 또 다른 여기 있다. 뭐 고기를 파는 사람이 고기 뭐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낼 때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함. 네, 무게에 따라서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태권도 경기에서 정해진 체급에 맞는 선수인지 몸무게를 재서 확인할 때, 그리고 화물차가 싣고 있는 짐의 무게가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무게를 또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 고속도로 같은 데도 그 도로가 망가지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없기 위해서 화물차에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재기 위해서 또 무게를 측정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정리는 뭐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 때라든가 혹은 뭐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낼 때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저울을 사용하면 되겠죠. 저울이나 뭐 무게를 재는 것들. 저울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여러 저울들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때 또 무게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